한유아 지혜 한유입니다. 이번에 제가 선행 상영으로 해가지고 지쿠학스를 보고 왔는데요. 아마도 이 영상을 올라갈 때쯤이면 상영을 시작했을 텐데 최대한 스포일러인 부분들을 빼고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댓글로 해가지고 스포일러인 부분들을 당연히 삭제될 거고요. 그리고 계속 과하게 댓글을 다신다 그러면은 차단도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 영화가 러닝타임이 1시간 20분짜리입니다. 1시간 20분짜리고 1부랑 2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주세기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제 지쿠학스 TV 버전으로 해서 1편하고 2편이 집편된 버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분 40분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상당히 밸런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고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뒤에 부분보다도 오히려 우주세기 쪽이 조금 더 비중이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체감상으로는 40분이 좀 살짝 더 넘어가는 그런 기분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출들은 기존에 있었던 그 기동전사 건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들이 새로 전부 다 그려진 작화들인데 근데 과거의 영상을 의식했는지 뭔가 영상의 노이즈라던가 아니면 그 그림체를 상당히 유사하게 좀 그려냈어요. 그래서 우주세기하고 지쿠학스 본편의 그림체가 조금 다르긴 한데 우주세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그대로 나온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에 우주세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봐야지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극장판 건담 1 첫 번째 편에 대해서 초반부 30분, 20분 정도만 봐도 뭐 앞에 있는 부분들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주세기 앞부분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레이션이 이제 1년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레이션으로 해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우주세기 0079의 사이드 3에서 이제 지원 잔당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다 하면서 이런 나레이션이 동일하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이제 좀 진행되면은 바로 이제 8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사이드 7에서 이제 지원군들이 침투하는 작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재밌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자쿠들이 이제 사이드 7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구조물들을 치는 장면이라던가 문이 열리면서 자쿠의 이제 모노아이가 웅 하면서 켜지는 그 장면들이 똑같이 다 연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향수가 이렇게 불러일으켜 그런 느낌이고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원래 본편에서는 진이 급발진해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사격하고 막 난리 브루스를 치는데 근데 진이 자쿠의 이상 때문에 데님하고 슬렌더랑 그리고 샤아가 이제 빨간 자쿠를 타고서 들어갑니다. 원래 진이 실패했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아무로가 퍼스트 건담을 타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썰리고 갑자기 막 다 죽고 막 그러는 난리 브루스가 나는데 근데 샤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술이 엄청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실제로 샤아가 모빌 슈트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얀 건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얀 건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건담의 이미지로 해가지고 샤아가 탑승을 하게 되죠.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로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보고서 땀을 막 흘리면서 막 엄청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하면서 막 힘들게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샤아 같은 경우는 조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구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빌 슈트 안에 계기판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군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일부의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아무로가 맨 처음에 했을 때 이제 에너지에 5배가 들어가 있어 이런 대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 대사를 합니다. 실제로 샤아가 하얀 건담을 타고서 이제 전투를 똑같이 하는데 거의 이제 아무로가 원래 이제 퍼스트 건담을 타고서 했었던 전투 장면들을 그대로 다 답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로가 실제로 자쿠들을 무찌를 때 그 자쿠가 폭발하면서 사이드 7이 똑같이 폭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조심스럽게 콕핏만 살살 이런 씬들이 나오는데 샤아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전투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탈취에 성공하죠. 근데 이때 탈취를 할 때 화이트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같이 탈취가 돼요. 화이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온에서는 소돈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부터는 소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오고요. 화이트 베이스라는 이름이 깔끔하게 다 지워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화이트 베이스랑 하얀 건담이 탈취가 되고 나서 건담도 이제 붉은 건담으로 해서 도장이 되죠. 비트를 총 6개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라라슨이 조종했던 엘메스의 비트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비트가 6개가 장착이 되는데 뭐 여러분들 HG라던가 아니면 메탈로부톤 보면은 비트가 2개밖에 장착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뭔가 프리미엄 반다이의 옵션 각이 좀 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약간 반다이의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씬이 전환되면서 이제 루나2를 공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루나2를
보스를 공략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에서 이제 빅잠이 양상돼가지고 화면에서 한 5기에서 6기 정도, 그러니까 빅잠 부대가 확 화면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또 마쿠베가 잠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쿠베가 잠시 등장해가지고 진작에 양상형 빅잠 부대를 투입했으면은 3위는 더 빨리 무너뜨렸을 것인데 하면서 약간 불평을 한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또 거기서 이제 좀 익숙한 인물이 또 나오고, 그러면서 또 빅잠이 등장하면서 뽕이 좀 또 살짝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가득 채우는 그런 빅잠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화면이 전환되면서 이제 지쿠학스에 나오는 인물로 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인물이 있는데 샤리아 물이라는 인물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샤리아 물이 이제 샤랑 같이 만남 씬을 가져요. 그래서 뭐 샤가 이제 여러분들 아는 그 뭐랄까 촛불 아래에서 이제 와인 마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해서 이제 같이 샤리아 불하고 앞으로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들을 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비 가문이 파벌 싸움을 할 텐데, 거기서 우리들이 살아남으려면은 서로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이제 샤랑 샤리아부라고 약간 협력 관계를 맺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관계를 맺는 그런 씬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 공방전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작전은 이제 연방이 솔로몬을 탈취해가지고 좀 내용이 바뀐 게, 그라나다에 그 솔로몬을 추락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솔로몬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인력들이 다 이제 대피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키시리아 자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키시리아 자비가 전원을 대피시키고 홀로 내가 지키겠다. 자비 가문이 도망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내가 지키겠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키시리아 자비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키시리아 자비가 이제 지키고 있는 와중에 샤랑 그리고 이제 소돈을 타고 있는 그 샤리아 불이 저지하기 위해서 작전을 투입합니다. 그 전략을 세운 게 소돈으로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안에 그 진입을 한 다음에 4군데에다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터트리면은 궤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돈이 이제 그 적진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영상을 만든 제작사가 카라 스튜디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 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되게 현실적으로 좀 상당히 잘 멋있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샤가 이제 같이 소돈 주변에서 이렇게 출격을 하는데, 그때 이제 비트가 총 6개에서 4개가 파손이 되고 2개로 해가지고 싸워요. 그런 장면이 나온 다음에 이제 소돈이 결국에는 솔로몬 옆에 이렇게 붙어요. 붙는 상태에서 이제 솔로몬 안으로 내부로 침입을 해야 되는데, 침입을 할 때 그 연출이 장난 아닙니다. 연출이 이제 그 뭐랄까요, 솔로몬의 도킹 스테이션이 있고 그 안에 셔터로 해서 막혀 있고, 그러면 결국 소돈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소돈이 뚫고 들어가는 연출이 정말 그 셔터들을 완전 막 꽈가각 하면서 이제 막 부시면서 들어가는 연출들이 나는데, 그 파편이 튀는 거라던가, 그리고 소돈 뒤에 엄청난 그 부스터가 빵 터지면서 막 진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진짜 압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돈이 이제 솔로몬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4군데 폭탄을 설치하기 위해서 각각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이제 샤도 이제 양산형 자쿠에다가 자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폭탄을 설치해서 가는데, 샤가 이제 솔로몬 공반 이후에는 1년 전쟁이 확실히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그라나다를 지키게 되면은 자비 가문이 이제 또 힘싸움을 하면서 자기가 쓸 입지가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미래를 생각해서 자폭 장치를 그냥 부셔버려요. 자기들의 자폭 장치를 부셔버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건담 01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건담이 원래 RX-78-2번이잖아요. 78-2번이 아니고 78-1번의 컨셉인 01 건담과 만나가지고 싸우는데, 해당 기체에 아르테시아 셀러가 타고 있는 걸 알고서 일종의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샤아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주세기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일종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스포일러 영상이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년 전쟁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전쟁 이후에 5년 뒤인 0085년으로 이제 시점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6 주변에 순찰하던 소돈의 모습이 보여요. 아까 이제 화이트 베이스의 이제 모습이죠. 거기에는 동일하게 샤리아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군경 자쿠들이 사이드 6 바깥쪽에 있는 그래비티를 막 지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비티를 막 지우는 장면들을 보면서 소돈에 있는 지원군들이 약간 불만을 표로합니다. 민간인들한테도 모빌 슈트를 사용하는 걸 허락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못마땅하게 되게 생각하는 장면들이 잠깐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이드 6 내부에 있는 아마테 유지리아가
나오는데 이제 아마테 유즈레아가 이제 본인이 자기가 이제 마추, 옛날 별명이 마추라고 하니까 나중에 뒤에서는 다 마추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이드 6에 대한 설명이 마추의 목소리로 해서 나오는데 원심력에 의한 중력이 일지라고 설명하면서 지하에는 우주가 있다, 내 발 밑에는 우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영장 같은 곳에서 막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서 우주를 느끼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약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구나무 서기를 상당히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신경이 좋은 게 은연중에 어필됩니다. 이 친구가 운동을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자유를 추구하는, 뭔가 상상을 하면서 자유롭게 훨훨 나는 그런 상상들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또 사이드 6의 내부의 배경이 나오는데, 그 내부의 배경의 그래픽이 또 거기도 장난 아닙니다. 역시 또 카라 스튜디오가 예전에 이제 에반게리온을 만들었을 때, 에반게리온 극장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3신 동경씨가 나왔을 때 그 빛을 받으면서 건물들이 막 돌아가고 막 그 건물들이 막 솟아 올라오고 막 그런 연출들 있잖아요. 그런 연출들처럼 사이드 6 내부에 그 건물들이라던가 빛의 효과들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도 좀 약간 감탄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씬이 전환이 되는데, 마추가 전철을 타고서 집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집으로 가면서 이제 핸드폰을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철에서 내려서 역을 도착했는데 그 역 개찰구 너머에서 갑자기 막 소란이 막 일어나요. 보니까는 어떤 소녀가 경찰들한테 쫓기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 소녀가 경찰들한테 막 쫓기다 보니까 이 찰구도 팍 하고 튀어 넘어와가지고 마추랑 심하게 쾅 하고 부딪혀요. 마추가 탁 넘어지면서 핸드폰이 막 부서지고, 소녀는 도망치고 있으니까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추가 핸드폰이 부서지고 속상하니까 막 시무룩한 상태인데, 가방을 보니까 알 수 없는 종이 봉투에 뭔가가 들어있어요. 그 봉투에서 물건을 꺼내 보니까 뭔가 하드 디스크 같은 게 나옵니다. 그 밑에를 보니까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그 일련 번호를 조회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모빌 슈트를 조정할 수 있게끔 오버라이드 하는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정보가 떠요. 불법 물품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마추가 이제 거기서 약간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밑을 보니까는 위치 추적기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나한테 도망간 친구가 일부러 넣어놓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잡기 위해서 건물 옥상에다가 이제 유인을 하는데, 건물 옥상이 약간 그 날씨의 아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이렇게 옥상이 있고요. 위에 이제 도리가 서 있어요. 빨간색 도리가 서 있고, 거기에 아까 부딪혔던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녀가 등장할 때 간단한 이제 드라이브를 뺏고 다시 뺏기는 약간 그런 살짝 실랑이라는 씬이 나오는데요. 그 실랑이라는 씬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추가 운동신경이 정말 좋다는 게 다시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소녀가 막 뺏으려고 했는데 막 못 뺏었다가 막 그런 이제 몸싸움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통성명을 하는데, 이제 그 소녀가 얀이라는 긴 생머리를 한 그 소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물품들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경찰에 쫓기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건을 갖다 주려고 얀하고 그리고 마추가 같이 특정 아지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지트를 들어가니까는 이제 거기서 이제 포메리안즈라는 그 팀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포메리안 팀에서 이제 그 마추랑 얀을 되게 질책해요. 왜냐면은 얀 같은 경우는 경찰한테 쫓겨가지고 불법 그 물품인 거 들킨 상태에서 꼬리가 잡히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추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책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사이드 6 주변에서 소돈이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소돈에서 지쿠악스가 출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쿠악스 같은 경우는 설명상에서 사이코뮤가 탑재되어 있는 기체라고 나오는데, 탑재되어 있는 사이코뮤에 대해서 설명이 오메가 사이코뮤라고 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잠금장치가 걸려있다고 나와 있고요. 잠금장치를 풀려면은 특정 드라이브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풀어야 된다. 하지만은 풀면은 자비가문이라던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사건 때문에 그 지쿠악스가 이렇게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쿠악스가 사이드 6 주변에서 출격을 했는데, 타고 있는 파일럿이 사이코뮤를 가동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얼굴을 갇혀있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동작을 못하다 보니까는 그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갑자기 사이드 6로 해서 난입을 하게 됩니다. 막 들어와가지고 과과과광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사이드 6 내부가 엉망이 되고, 때마침 그 포메라이언즈가 있는 주변으로 해서 지쿠악스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주에서도 이미 난리가 났고, 심지어 사이드 6 내부로 모빌 슈트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경자쿠 2대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결국에
결국에는 사이드 6로 해서 들어온 모빌 슈트 때문에 군경 작품들이 다 건물들을 다 뜯어내거든요. 왜냐면 창고 같은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어딘가에 그 모빌 슈트가 숨어져 있다, 들춰내가지고 뜯어내서 확인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메라니언스가 갖고 있는 불법 모빌 슈트 자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쿠를 숨기기 위해서 포메라니언스에서 그 제지라는 인물하고 그리고 마추가 같이 탑승을 해서 숨기러 내려가고 나머지 인물들은 대피를 합니다. 사이드 6가 보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될 거 아니에요? 중앙부가 이제 하늘이고 이 바깥쪽이 이제 건물들하고 지상이 있는 건데, 지하로 해서 겉에 또 이렇게 껍데기 같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지하의 통로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려갔는데 거기에 때마침 지쿠악스도 거기 지하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추랑 그리고 제지가 상황을 보니까는 파일럿이 지쿠악스를 숨기고 자기도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파일럿이 나와 있어가지고 뭐야 파일럿이 어디 가는 거야 막 이런 약간 얼때리고 있는데, 그 파일럿 입장에서는 또 자쿠가 내려와 있으니까 되게 서로 되게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군경 자쿠가 똑같이 쫓아서 내려옵니다. 지쿠악스를 받지만은 그 전에 앞에 불법 자쿠가 있으니까 그 자쿠를 먼저 상대를 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계속 마추가 자유를 갈망하고 뭔가 내가 헐헐 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다 보니까는 그 같이 군경자쿠에 타고 있던 제지 같은 경우는 우리 그냥 빨리 떨쳐내고 도망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추 같은 경우는 계속 아니야 맞서 싸워야 돼 우리는 싸울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지는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쿠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아 절대 못 이겨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아까 지쿠악스에서 파일럿이 내려가지고 콕핏이 열려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계속 이제 마추가 운동신경이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자쿠의 손을 탁 뻗어가지고 그 마추가 콕핏에 내려서 자쿠로 뛰어가가지고 점프해가지고 한 방에 도약을 해서 결국엔 지쿠악스에 탑니다. 지쿠악스에 타고 그러면서 작동을 시키는데, 작동을 시킬 때 마추가 아까 이그자베 올리베가 가동을 하지 못했던 사이코뮤를 동작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당연하게도 지쿠악스는 군경자쿠를 다 물리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도망칩니다. 아까 이제 파일럿 있잖아요. 이그자베 올리베 같은 경우는 경찰 쪽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파일럿은 없어진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마추가 지쿠악스를 탈취하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근데 이제 마추가 그때 사이코뮤를 작동시켰을 때 그때 감각이 자꾸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키라키라한 부분들을 자꾸 떠올리거든요. 분홍빛으로 이렇게 막 빛이 막 화려하게 막 펼쳐지고 막 반짝반짝하고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화려하게 진짜 그림이 엄청 예쁘게 막 보여집니다. 물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막 그런 부분들을 잊지를 못해요, 마추가.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있는데 사이코뮤를 작동시켰을 때 그때 감각 이런 거를 상상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뭔가가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뭐였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는 벽면에 그래비티가 그려져 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는 내가 물론 마추는 사이코뮤라는 걸 모르죠. 내가 그 지쿠악스에 탔을 때 그때 감각이 느꼈던 게 그래비티의 그 느낌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이 그래비티를 그린 사람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수업도 째고서 조퇴를 해가지고 그래비티를 그리고 있는 남자를 막 찾는데,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다리 밑에서 그래비티를 그리고 있는 의문의 소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의문의 소년이 슈우지 이토이고요. 그리고 이제 슈우지 이토를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이 또 이어지는데, 뒤에 내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스포일러 리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지쿠악스를 보면서 상당히 좀 우주세기에 대한 향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의아한 장면들도 몇몇 장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주 세계에서 지온이 승리하는 그 과정들을 그릴 때 연방에 대한 저항이 그렇게 거세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쿠악스의 파일럿인 이그자베 올리베가 사이코뮤도 작동을 못 시키고, 그리고 뭔가 이제 갑자기 경찰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뒷부분에 뭔가 좀 약간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미노프스키 입자라던가 그리고 사이코뮤라던가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뒤에 후반부
지쿠학스 본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림체가 확 바뀌는데 그림체가 바뀐 게 맨 처음엔 어색하다가도 색감이 엄청 예쁘게 잘 펼쳐집니다. 기체들의 모델링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링이 좀 실제로 많이 사실적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자쿠에 대해서 몇몇 분들께서 이제 다리 디자인이 좀 약간 이상해 보인다 이런 말들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 다리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뒤에가 다 버니어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치 약간 우주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살짝 지용이라고 해야 되나? 다리가 없고 뒤에 있는 버니어로 해서 막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상에서는 그렇게 막 움직였다가 사이드 6 안에서 움직일 때는 이제 밑에 다리로 해서 이렇게 또 움직이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체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박력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무게감 있게 전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우주세기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샤의 포스가 좀 약간 약하게 나온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하얀 건담도 그렇고 붉은 건담도 그렇고 전투씬들이 되게 화려하게 나왔어요. 안 그래도 카라 스튜디오에서 에반게리온 하면서 이타노 서커스 씬들이 꽤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전투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씬들도 상당히 재밌었다.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계신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또 리뷰를 마치고 다음 주에 스포일러 리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즈직 팔로우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들 한유바! Yeah, 행복하길 바래 너의 하루가 yeah 내가 외칠 말은 그냥 한유하 yeah 고민 말고 그냥 빨리 들어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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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하 yeah